자, 독립시행 관련해가지고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독립시행이 아니죠. 독립사건 관련해서 한 번만 더 풀고, 이제 시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A, B 두 사람이 공을 4개씩 가지고 있고요. A랑 B가 공을 4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수가 짝수이면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하나 받는답니다. 짝수이면. 근데 그 상황에서 총 4번 시행을 했을 때 4번째에서 처음으로 A가 가지고 있는 공의 수가 6개가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최초로 A가 가진 공의 수가 6개여야 되거든. 그럼 B는 2개 가지고 있겠죠. 그럼 최소한 3번째 시행에서의 상황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4번째에서 최초로 A가 가진 공의 수가 6개가 됐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앞에서 6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6보다 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서 몇 개였겠냐, 얘는? 5개였겠죠, 반드시. 이거 맞겠나? 반드시 여기서 5개였던 거. 그치? 4개에서 갑자기 6개가 될 수는 없잖아. 왜냐면 하나씩만 주고받으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0회 시행까지 써놓을게. 0회 시행.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A, B가 각각 4개씩 개수를 가지고 있었겠다. 4개, 4개. 자, 그럼 이제 3번째, 4번째는 확정이야.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을지 이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일단 경우를 2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시행에서 A가 가지고 있었던 공의 개수가 4개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 A가 가지고 있었던 게 5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5개일 수도 있냐면 A도 하나 주고 B도 하나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 개수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4 또는 5이야. 그럼 다시 한번 옆에 좀 공간을 낼게. 아니지. 4, 5를 좀 뒤에 쓰면 되는 거잖아. 두 번째 시행에서 A가 공을 4개만 가지고 있었거나 5개 가지고 있었거나 가능하겠고, 두 번째 시행에서 A가 공을 4개 가지려면 또다시 위에서 3가지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공을 3개 가졌을 수도 있고, 여기서 A가 공을 4개 가졌을 수도 있고, 5개 가졌을 수도 있겠다. 이거 마치 지금 수영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신에 지금 세로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구분을 좀 해서 쓸게. 보기 좋으시게. A가 두 번째 시행에서 공을 5개 가지고 있었다면 첫 번째 시행에서는 공을 4개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5개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죠. B는 어차피 자동으로 정해질 거니까 사실 B를 옆에 쓰긴 했지만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지금 몇 가지 상황 나왔냐면 총 3, 4, 5, 4, 5에서 주르륵 5가지 경우 나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냥 확률 계산해주면 끝이긴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에서 A가 가지고 있는 공이 3, 4, 5, 6이 되는 경우.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1회, 2회, 3회, 4회일 때 3개, 4개, 5개, 6개가 되는 경우. 자, 첫 번째로 A가 한 번 시행했을 때 공을 3개만 가지고 있으려면 A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B는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 상황 한번 보세요. A, B 두 사람이 주사위 던져서 짝수가 나온 사람이 공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A가 B를 하나 줬다는 소리거든. 처음에 3개라는 건. 그럼 A는 홀수가 나오고 B는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겠냐면 A가 아이고 홀수가 나오고 뭐해? 주사위잖아 이 바보야. A가 홀수가 나오고 B도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아 B는 짝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는 하나 받고요. B는 안 받아야 됩니다. 그치? 맞죠? 그러면은 A는 짝수가 나오고 B는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그 상황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5개인 경우에서는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A가 짝수, B가 홀수. 여기서는 A가 짝수, B가 홀수. 이렇게 되겠죠. 각각의 경우들이. 그래서 그냥 얘네들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1회, 2회, 3회, 4회에서 만약에 4개, 4개, 5개, 6개 받는 경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처음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A가 4개여야 되거든.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도 주고 B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짝짝 나오는 거지. 짝짝. 그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확률은 뭐가 되냐? 그냥 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2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짝짝이거나 홀이니까 총 4가지 나올 수 있다. 짝짝, 짝홀, 홀짝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개수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요때 확률은 2분의 1 이때도 여전히 2분의 1 이때는 4분의 1 이때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각각 앞 상황에 대해서 뒷 상황이 뭐 공을 받는 건지 공의 개수가 변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다 세시면 됩니다. 쭉 세가지고 더하면 끝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독립 시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4번 문제 요거 한번 볼게. 자, 한 개의 주사위와 6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동전 중 앞면이 나온 개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은 전부 뭐가 되겠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마다 각각의 확률은 전부 뭐가 되느냐 바로 6분의 1이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 4, 5, 6 전부 다 6분의 1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동전이 나올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동전을 하나만 던졌어. 그때 동전이 앞면이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럼 그 확률은 뭐가 될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동전 던지기를 똑같이 6번을 해요. 똑같이 6번을 할 거야. 그 중에서 동전이 하나만 나올 확률은 일단 제가 요거 계산을 쭉 보여드리고 쉽게 하는 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동전이 하나만 나와야 돼. 6번 중에 앞면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요.
6번 중에 앞면이 하나만 나와야 되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가 나왔으면 동전 앞면이 2개 나와야 되거든. 동전의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6C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느낌 와요? 동전 같은 경우는 매우 좋아요. 동전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코인토스의 경우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확률이 똑같아. 둘 다 2분의 1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여기 다음 계산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 뒤에 있는 2분의 1의 6승은 안 변하겠지. 절대로. 그럼 나 뭐만 계산하면 돼? 그냥 요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야. 어차피 그렇게 해놓고 얘네들 다 더할 거거든? 맞나? 다 더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계산은 이겁니다. 6분의 1 곱하기 2의 6승분의 1은 다 고정이에요. 다 똑같아요. 분의 6C1 더하기 6C2 더하기 6C6 얘는 뭐가 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분의 1 곱하기 2의 6승분의 이항정리 기억나시나? 이항정리 정리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었을 텐데 6C0 더하기 6C1 더하기 6C2 해가지고 6C6까지 더하면 이거 뭐였냐면 이거잖아. 다시 보여줄게. x 플러스 1의 n승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뭐가 되냐면 nc0 곱하기 x의 n승 더하기 ncn으로 할게요. ncn ncn-1 곱하기 x의 n-1승 nc1 곱하기 x 더하기 nc0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 이항 정리 때? 요런 거 있었는데 여기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왼쪽은 이 기억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항 정리에 의해서 nc0부터 ncn까지를 싹 다 더하면 그 값은 2의 n승이 나오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은 6c1부터 6c6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6c0이 빠져 있다, 그쵸? 6c0은 1이거든. 그럼 그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할 때도 요거 다 계산하는 거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긴 하지. 근데 앞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주시면은 매우 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64분의 63에다가 6분의 1 곱하니까 128분의 2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독립시행에서 첫 번째 여기서 알아가야 될 거는 독립시행의 계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앞면이 한 번만 나오니까 6C1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의 1승, 뒷면이 나올 확률의 5승. 근데 동전이라서 너무 좋은 거야.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어차피 여기 뒤에 애들은 다 똑같을 거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얘네들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애들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활용해가지고 5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동전입니다. 동전. 여긴 동전인데 2번 던지는 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여기도 뒤집기 상황이야. 뒤집기 상황 잘 생각해봐. 아까 했던 얘기. 자,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어렵긴 해요. 좀 어렵긴 한데, 자, 여기는 지금 상황 자체가 되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집는 상황 자체도 동전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번 뒤집을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잘 봐. 아까 전에 제가 뒤집기 얘기하면서 뒤집었을 때 모양이 바뀌려면 홀수번 뒤집어야 되고요. 모양이 안 바뀌려면 짝수번 뒤집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A라는 애를 총 5번 시행을 했더니 B로 바뀌었대. 그럼 모양이 바뀐 거거든? 그럼 얘는 몇 번 뒤집혔어야 되냐? 홀수번 뒤집혔어야 돼요. 그치? 근데 총 횟수가 5번이란 말이야. 얘가 어떻게 뒤집혔어야 되냐? 뒤집힌 횟수가 1번이거나 3번이거나 5번이어야 돼요. 맞나? 왜냐면 총 5번 뒤집기를 할 거거든, 5번? 근데 그 중에서 뒤집힌 횟수가 홀수번이어야지 저 A라는 카드가 B로 바뀔 거라는 거야. 만약에 2번 뒤집으면 다시 A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뒤집은 횟수가 1번, 3번, 5번이어야 됩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 카드를 뒤집을 확률,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카드를 뒤집을 확률은 동전 2개 던져서 앞면 2개 나올 확률이랑 같겠죠. 왜냐면 앞면 2개 나오면 뒤집는다고 하니까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이랑 같아. 그 확률이 얼마냐? 4분의 1인 거 맞아요? 동전 2개 던졌는데 앞면만 2개 나올 확률 4분의 1이 되겠지. 뭔 소리냐?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할 때마다 카드를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 할 때마다 카드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한 번 뒤집었으면 안 뒤집고 내버려 두는 게 4번이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생각을 해보자면 5번 중에 한 번만 뒤집어야 되겠고, 총 5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만 뒤집어야 되겠고, 그때 카드가 뒤집힐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카드가 안 뒤집힐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다시. 자, 보세요. 지금 A라는 카드를 뒤집을 거야. A라는 카드를 뒤집을 거야. 뒤집는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 뒤집는 거냐면 앞면이 2번 나오면 코인 토스 해가지고 2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정확히 2번 나오면 뒤집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둘 겁니다. 근데 이 결과물로 만약에 내가 얘를 5번 한대, 5번. 5번을 해가지고 A가 적혀있던 카드가 B가 적혀있는 카드로 바뀌려면 이 뒤집는 횟수가 홀수번이어야 된다 이거야. 만약에 내가 2번은 뒤집었는데 나머지 3번을 그대로 냅두면 그냥 A를 B로 뒤집었다가 다시 A가 됐다가 그대로니까 그냥 A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뒤집고
그대로 4번 두던지, 3번 뒤집고 그대로 2번 두던지, 5번 뒤집고 그대로 0번 두면 된다 이거야. A를 뒤집는 상황이.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카드를 뒤집을 확률이 얼마냐. 카드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면 뒤집는 거거든. 그러면 카드를 뒤집을 확률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카드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을 보시면 총 5번의 시행 중에서 카드를 딱 한 번만 뒤집어야 돼. 근데 코인 토스 하는 거는 독립 시행인 상황이거든. 즉 카드가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건 매번 동전을 던질 때마다 똑같이 4분의 1이 된다는 거야. 매번 카드를 던질 때, 매번 카드를 던진대 자꾸. 동전을 던질 때마다 카드 뒤집을 확률은 똑같이 4분의 1인 거예요. 앞에서 내가 카드를 뒤집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의 사건을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매번 카드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거든? 근데 카드를 딱 한 번만 뒤집어야 되거든, 5번 중에서. 그럼 그 확률이 뭐가 되느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된다는 거야. 5번 중에 한 번 언제 뒤집을지 골라주고요, 그 상황을. 그 다음에 한 번 뒤집고 4번은 안 뒤집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여기는 확실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뒤집는 경우는 5번 중에 3번 골라주고요. 4분의 1의 3승, 4분의 3의 제곱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시각화를 해주자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의 상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번은 뒤집어야 되고 3번은 뒤집어야 되고 2번은 그대로 둬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3번이 언제가 될지를 골라주겠다는 거야. 처음 3번 뒤집을지 중간에 3번 뒤집을지 그 경우의 수가 5C3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의 경우는 5C5 곱하기 4분의 1의 5승 곱하기 4분의 3의 0승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5승 싹 빼놓고 위에 분자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를 다 더하시면 그게 정답이 된다.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어려워. 독립시행임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그 상황을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 상황임을 인지만 정확히 하면은 그 다음 계산은 다 똑같긴 합니다. 방식 자체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인지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우선입니다. 최우선. 상황 인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운 거 해볼까? 다음 넘겨가지고 59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쉬운 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제 확률이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내가 통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통계에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얘네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처음 개념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념은 쉬운데 문제는 오지게 어렵거든? 근데 반대로 통계 같은 경우는 개념은 어려워요. 처음에 이해하는 건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개념 설명을 좀 자세히 하긴 할 거야. 대신에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그 정확한 방식만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똑같은 거 완전 반복이거든. 진짜 반복이야. 얘네랑 달라. 특수한 상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히 처음에 이해만 잘 하시면은 잘 풀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이나 던진다. 보자마자 이제는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걸 딱 봤을 때 독립시행이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주사위 5번 던지는 게 서로 다른 상황이긴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고 하고요.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한다.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이 3일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A 빼기 B가 3이다라는 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로 A가 3이고 B가 0인 경우. 요거 있겠죠. 그러면 A 빼기 B가 3이지. 그 다음에 A가 4이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5이면서 B는 2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6이면서 3인 경우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지금 주사위 5번만 던지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6번이 될 수는 없을 거야. 절대로 6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 5번입니다. 최소 0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똑같아. 여기서 각각의 확률 구하고 더하시면 끝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주사위를 열심히 5번 던지는데 3번은 홀수가 나오고 2번은 홀수가 안 나와야 돼. 한마디로 2번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냐? 2분의 1이거든.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럼 짝수가 나올 확률도 얼마겠냐? 당연히 2분의 1이거든. 얘가 A가 3일 확률입니다. 자, A가 3일 확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5번 던지는데 홀수가 3번 나올 확률. 이건 어떻게 되냐면 5C3 곱하기 홀수 나올 확률의 세제곱, 홀수가 안 나올 확률의 세제곱인 겁니다. 독립시행이니까 전부 다 독립이라서. 그 다음에 B가 0일 확률, 즉 한 개의 동전을 4번이나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냐? 4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앞면이 나올 확률의 0승에다가 뒷면이 나올 확률의 4승이 되겠죠. 자, 얘는 동전이야, 동전. 4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와야 돼요. 지금 A가 3이고 B가 0인 거야. B가 0. B가 0이라는 건 동전 4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게 2분의 1의 0승,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2분의 1의 0승, 그리고 앞면이 안 나올 확률 2분의 1의 4승, 거기에다가 앞면이 언제 안 나올 건가 고르는 4C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들이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밑에 거 똑같이 계산하셔도 이렇게 되겠죠. 4C 1,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1승 곱하기 4C 1이 아니지, 5C 1이지. 5C 1. 그 다음에 얘는 4C 1. 4번 중에 앞면이 한 번만 나와야 돼. 앞면 한 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의 3승. 밑에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2분의 1의 9승은 똑같이 있을 거니까 요 앞에 C 조합들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좀 이해되나? 잘 모르겠나? 잘 모르겠어?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사실 되게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게 언제 나올 건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5번 중에 앞면이 뭐 3번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 3번이 언제인가, 몇 번째 3번이 나올 것인가, 그걸 이제 5C3, 뭐 5C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들은 조금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승패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몇 번이냐면은 63번이에요. 63번. 조금 복잡합니다, 얘는. 자, 승패 문제에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63번.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5전 3승.
승패 문제라고도 하고요. 뭐 경기를 치르는 문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보통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몇 승을 해야 이기는 건데 몇 승을 해야 이기는 건데 누가 뭐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누가 뭐 몇 번째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종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fix.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5판 3선승짜리 게임을 하는데 네 번째 경기에 우승자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거든. 셋, 넷. 그럼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할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네 번째 경기를 해서 여기에 A가 이길 수가 있을 거고요. A가 이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번 경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B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픽스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A가 이긴다, 무조건 B가 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을 한 명을 반드시 정해놓고 이 앞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마지막에 예를 들어 우승자가 딱 나왔어. 그럼 그 순간에 이 우승자가 나올 확률은 그냥 여러분이 앞에 것들 다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계산하면서 뭔 소리인지 보여줄 거야. 첫 번째는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최종 경기 결과는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한 명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전 결과에서 승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게임에서 A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마지막에 A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서 B, A 요렇게 된다 라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B가 이겨버리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요 승패를 생각을 할 때는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누구일지는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 요 앞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이길 확률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이기는 거 전에는 승패가 절대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B 이렇게 이기는 경우는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또는 여기 앞에 A가 돼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돼도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상황들은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경기에서 우승자가 결정이 된다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두 가지 보여줬다시피 네 번째에서 A가 이기거나 네 번째에서 B가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여기 앞에 세 번째까지의 경기 결과가 무엇일지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경기 결과에다가 A가 이길 확률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앞에 세 경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A가 2번 이기고 B는 한 번만 이겼어야 됐겠지. 맞나? A가 한 번만 이기면 안 되잖아. 왜냐면 네 번째에서 A가 이김으로써 게임이 끝나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앞에 3번 동안 A가 2번 이기고 B가 한 번만 이겨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이거야. 다른 경우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땅땅땅 AAB를 세팅을 잘 하시는 것 뿐이겠지. 자, 이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쓰입니다.
앞에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A가 이기고 한 경기는 B가 이겨야 되거든. 그럼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경기마다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각 경기들은 모두 독립시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기마다 독립적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세 번의 경기 중에서 A가 두 번만 이긴다 라는 건 세 번 중에 두 번 골라주고요. 언제 A가 이길지.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A가 이길 확률 3분의 1 제곱해 주시고 B가 이길 확률 3분의 2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이렇게 됐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였겠죠. 그래서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 질문 있어? 괜찮아? 여기 이제 마지막 뭘 곱해줘야 돼? 최종적으로 얘가 이길 경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야. 애초에 계산을 하실 때 맨 마지막 경기 결과는 논외로 두고요. 그 앞에까지의 경기 결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경기 결과 확률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 A가 한 번만 이기고 B는 두 번 이겨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세 번 중에 두 번을 B가 이겨야 되겠고 여기가 마지막에 또 B가 한 번 더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 세 번 중에 두 번을 B가 이겨야 되고 나머지 한 번은 A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 곱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B가 이겨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3분의 2가 곱해지는 상황입니다. 좀 어렵나? 어렵긴 해. 어렵긴 해.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운 게 맨 마지막 이거 65번 한번 볼래? 이거 뭔 소린지 이게. 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갑자기 중간에 멈추는데 돈을 이제 분배를 하겠대. 근데 분배 비율을 구하라네? 오, 지울 뻔. 승패 쪽에서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리 조건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은 3연승을 하는 게 승리 조건일 때가 있거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서도 앞에서 봤을 때 3번 그냥 이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연속만 안 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또 나올 때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이기다가 한 명이 2번 연속 이기면 끝난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얘가 어렵게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또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 파악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상황이 너무 많아. 확통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하나의 미분? 그냥 미분하면 돼. 비율관계 쓰면 다 나와. 근데 확통은 그게 아니야. 참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자, 그래서 돈 배분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어떤 게 합리적일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게임이 끝났다. 근데 예를 들어 상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나랑 우리 동생이랑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스파링 하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길 확률이 75%고 동생이 이길 확률이 25%야. 그럼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합리적이겠는가? 나한테 75만 원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아무래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상금 분배의 합리적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승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동생이랑 막 싸우고 있어서 중간에 막 싸우다가 내가 원래 처음에 이거였어요. 근데 내가 동생한테 막 맞은 거야. 맞아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승률이 요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 처음이랑 다르게. 싸우다 보니까 중간쯤까지 했더니. 그럼 이젠 돈을 어떻게 줘야 돼? 여기서 끊었으면 반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간에 이게 게임이 중지되었을 때 상금을 공정히 분배할 때의 비율이라는 얘기는 그냥 승률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알겠지? 상금의 공정한 분배는 반드시 그 시점에서의 승률로 결정이 돼요. 그 시점에서의 승률. 해볼게.
자, 둘이서 이길 확률이 같대요. 게임 두 개가 이길 확률이 같은데 6번 먼저 이기면 상금을 모두 가진답니다. 근데 A가 3번, B가 2번 이긴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가 됐대요. 자, A가 하나, 둘, 셋, B. 요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가 됐대. 그럼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딱 생각을 해봤을 때 A가 아무래도 많이 받긴 받아야 되겠죠. 그게 얼마인지를 이제 보자 이거야. 승률을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됐다고 A한테 막 5분의 3 주고 B한테 5분의 2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승률을 계산을 해봐야 돼. 자, A, B 중에서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데 A가 이길 확률을 계산하시고요. B가 이길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A가 이길 확률이 40%야.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몇 %겠어? 당연히 60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당연한 거야. 왜냐면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제 비기는 경우 생기면 머리 깨지겠죠? 근데 그 상황은 그때 나오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예.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상황만 생각을 하시면 돼. 한번 생각을 해볼게.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이긴다는 건 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분명히. 마지막 게임은 반드시 A가 이겨야 돼. 그럼 A가 이제 몇 번 더 이겨야 되냐? 2번 더 이겨야 되겠죠. 앞에서 이미 3번 이겼고 앞에서 3번을 이겼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니까 남은 A의 승리 횟수는 2번입니다. 그치? 맞나? 앞에 3번 이겼고 마지막에 한 번 이겨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는 자, 얘가 지금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한 거냐면 앞에 이미 A, B 한 거고 이게 중단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A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게임이 중단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A의 승률을 계산해보자 이거지. 마지막에 A가 이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그럼 요 앞에서 A는 몇 번을 더 이겨야 되냐? 최소 2번을 더 이겨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 상황에서 B가 한 번도 못 이기고 그냥 A로 끝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냐면 B가 한 번 이기고 B일 수도 있겠고 B일 수도 있겠고 B일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나? 지금 승리하는 경우만 지금 쭉 나열한 겁니다. 승리하는 경우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총 6승을 해야 돼. 6승. 근데 A는 이미 3번은 이겼어요. A는 이미 3번은 이겼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나 이거 구하려는 거니까. 마지막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 그럼 이 중간 단계에서 A가 2번 이기고 B는 한 번도 못 이기거나 B가 한 번만 이기거나 2번 이기거나 3번 이기거나 4번은 이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2번 이겼거든 B가. 그러니까 절대 4번은 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최종전에서 A가 승리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올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근데 여기서 B가 승리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 이것만 계산하면 되긴 해. 자, B가 승리할 확률은 호잇 호잇. 자, 여기도 마지막에 무조건 B가 이겨야 되고요. 그럼 중간에 B는 반드시 몇 승을 해야 되냐? 반드시 3승을 해야 됩니다. B는 무조건 3승을 해야 돼. 그럼 이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A인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B, A 이렇게 마지막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개수를 셀 때 이쪽을 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A가 확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A가 3번 이겼으니까 뭔가 여기가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합니다. 솔직히 크게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오히려 B쪽이 적게 이겼기 때문에 생각을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봐. B쪽이 적게 이겼으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A가 이길 수 있는 횟수가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A는 이미 3번 이겨버렸단 말이야. 그럼 중간 단계에서 이 B가 이기는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A는 0번, 1번, 2번밖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B가 0, 1, 2, 3 4가지 기회가 있거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 소리냐면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실 때는 좀 더 승리 횟수 적은 애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편할 때가 은근 많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 차이 안 나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게 확정돼서 그래. B가 이겨야 되는 횟수가 확정이 돼 버려가지고 훨씬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구해가지고 더해서 상금 분배 비율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지. 딱 하나 더. 아니 딱 그 마지막 할 얘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 빨리 할게요. 그 조건부 확률에서 내가 보통은 그냥 개수로 세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개수로 세면 안 되는 경우가 하나 딱 있어요. 68번이야 그게. 내가 요것만 딱 보여주고 마칠게 진짜. 자, 주머니에 1, 2, 3, 4 숫자 4개가 있고요. 1, 2, 3, 4.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2개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이면 동전 2번 던지고 소수가 아니면 3번 던진답니다. 그래서 앞면이 2번 나왔을 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숫자 합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원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왔을 때인 거니까 조건부 확률인 상황이고, 그럼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수일 때 앞면 2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닐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숫자의 합이 소수면 2번 던지고 소수가 아니면 3번 던지니까 상황이 좀 다르겠지. 그래서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소수인 경우,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요게 있겠죠. 4C 2. 그래서 얘가 이제 총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자, 2개 더했는데 소수가 되는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임의의 수 2개 더했을 때 3부터 7까지 될 수 있단 말이지. 3, 4, 5, 6, 7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소수인 건 3, 5, 7 3개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숫자가 3, 4, 5, 6, 7 이렇게 5가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2개 꺼내서 더했을 때 소수인 경우는 3인 경우, 5인 경우, 7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2개 더해서 3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이랑 2 뽑는 경우. 동시에 꺼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공 2개 꺼냈는데 소수가 될 확률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소수가 될 확률. 2개 더했는데 더해서 3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1과 2 뽑는 거. 그 다음에 5가 되는 건 1, 4 뽑거나 2, 3 뽑거나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7 되는 건 3, 4 뽑는 1가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개 중에서 2개 뽑았는데 더해서 소수가 되는 경우가 4개가 있다는 거거든. 4개.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로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아까 전에 내가 조건부 확률은 대부분의 상황을 경우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경우의 수 이용해서 계산해볼게. 첫 번째, 소수가 나오는 경우 4가지 있고요. 소수가 나오는 경우 4가지 있고, 동전을 몇 번 던지냐? 2번 던지잖아.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했어요. 소수이면 동전 2번 던진다. 이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의 수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소수가 안 나온다고 해볼게. 소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개니까 소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경우에서는 동전을 3번 던지거든? 동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몇 개 있냐면 3개 있는 거 맞나? 동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만 나와야 돼. 그럼 셋 중에 2개만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나? 이렇게 되는 거? 경우의 수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동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3개가 있는 겁니다. HHT, HTT, HTH, THH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예분의 얘가 이제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요. 구하라는 건 뭐냐면 꺼낸 2개의 공이 적혀 있는 게 소수일 확률. 그러니까 요거잖아. 요거.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 근데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조건부 확률을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을 때만 가능한 거야. 애초에 그 조건부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NS분의 NA 그리고 NS분의 NA 교 B 요 상황에서 내가 얘랑 얘를 약분하는 거지.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져 버리면 경우의 수만으로는 계산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봐봐. 첫 번째 경우에서는 동전을 2번만 던져요. 근데 여기선 동전을 3번 던지잖아. 그럼 여기서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였겠어? 4개였겠지. 근데 여기서의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8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가 오히려 전체 경우의 수가 절반으로 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확률 계산을 하셔야 되고 가중치를 활용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절반인 거니까 2배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지, 여기에 2배를 맞지. 맞지. 이렇게 됩니다. 집에 가세요. 집에 가는 게 아니지. 밥 먹고 오세요. 알겠지? 힘든가? 이거 아침에 확통 좀 힘들긴 한가? 확실히? 고생들 했습니다. 4시간이 너무 긴 거. 4시간이 길어? 맞긴 해.